안녕하세요. 코드블랙입니다. 자, 2025년 8월 7일 마감 시장 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뭐 종목들 또 한번 몇 개 좀 간추려서 살펴볼게요. 결국에는 뭐 지금 구간에서 사실 다른 것보다도 이렇게 종목에 대해서 현재 흐름 이런 부분을 좀 파악하는 것도 더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좀 마감에 대한 시장 정리 부분을 이렇게 좀 제발 하나씩 좀 잡아가도록 할게요. 자, 우선 오늘 삼성전자 관련된 부분 볼게요. 지금 7만 원 안착하기 위한 흐름 계속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잖아요. 자, 일단 삼성전자에 대해서 저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애플에 대한 파운드리 관련된 부분도 있었고 지금 보세요. 지금 테슬라가 23조 규모로 있었고 그 다음에 엔비디아 쪽으로 뭐 말 많고 탈 많았던 HBM4 관련된 부분이 지금 뭐 콜테스트 샘플을 뭐 공급하고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테스트 중이다라는 부분 이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워낙 이전까지도 계속 좀 뭐 되냐 마냐 그런 말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워낙 SK 하이닉스, 엔비디아, TSMC 이 관계가 좀 끈끈하게 이어져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좀 검토해봐야 될 부분 중 하나이고 다만 여기서 또 애플이 지금 삼성전자와 지금 오스틴 그 팹을 통해서 진행을 하겠다라는 소식까지도 나타났어요. 그러면 이미지 센서 관련된 부분인데 이미지 센서는 CIS. 자, 이게 원래 소니가 거의 한 점유율 53%? 점유율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애플 거를 지금 삼성전자가 이렇게 따왔다라는 거는 이거는 좀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전환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러면은 점유율 차원에서도 좀 판도를 어느 정도 바꿀 수 있는 그런 구간까지 좀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녹아지고 있고 사실 삼성전자 못지않게 애플도 지금 어떻게 보면 AI 생태계에서는 굉장히 좀 뒤쳐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애플도 어쨌든 고군분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아이덴티티는 좀 더 봐야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요거는 긍정적이다. 그러면서 저는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7만 원이 아마 한번 이탈되고 막 올라갔다 막 그렇게 변동 주고 있잖아요. 하방 경직이 확실하게 잡히면서 이제 7만 원이 뭐 당분간 시장에 대해서 물론 뭐 경제적인 지표라든지 정말 시장이 막 확 꺾이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은 잡힐 거다. 저점으로 형성될 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삼성전자 뷰는 이렇게 좀 잡아갑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또 삼성전자는 사실 하이닉스와는 다르게 이제 종합전자기기 업체잖아요. 종합전자잖아요. 그래서 뭐 그쵸. 뭐 이를테면은 모바일도 있고 그다음에 로봇, 그다음에 온디바이스 관련돼서 XR 기기 이런 부분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여기도 지금 사실 아직 뚜렷하게 나타나는 건 없어요. 왜냐면 AI 생태계에서 지금 여기서 좀 더 파생되고 나아가면은 이제 로봇도 그렇고 AI 관련된 이제 온디바이스 관련된 부분에서 모바일 적인 부분도 그렇고 뭐 XR 기기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전반적으로 좀 더 아직 여전히 좀 기대감을 높게 갖고 볼 수 있다라는 부분. 다만 이제 DS 쪽 그냥 반도체 쪽에서 지금 좀 더 성과를 조금씩 확실하게 상반기보다는 괜찮은 흐름이 이어나가고 있다. 이게 좀 핵심이니까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나서 우리의 두산 에너빌티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두산 에너빌티가 오늘 지금 오전에 좋은 흐름 보이다가 점심 이후부터 정확하게 1시부터 눌림을 받았어요. 눌림을 보였는데 자 그런데 이게 30분 봉이라 이렇게 좀 하나씩 좀 체크를 해볼게요. 60분 봉으로 보더라도 지금 저점을 계속적으로 추세를 잡아가고 있는 부분 근데 이제 66,000원 좀 지켰으면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좀 아쉽긴 해요. 다만 뭐 이 정도 해서 지금 추세적으로 봤을 때 이 지금 빨간 기준선 보이죠. 오늘 좀 돌파해서 다시금 뭐 시도를 하나 했는데 한 번, 두 번, 세 번째 좀 돌파 시도예요. 결국에는 중요한 거는 물론 뭐 오늘 66,000원 안착되지 못한 게 좀 아쉽긴 하지만 66,000원에서 67,000원까지 안착된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나서 정확한 추세에 대한 부분은 7만 원 돌파 시 이게 지금 뭐 체코에 대한 계약 관련된 부분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유럽 내에서도 지금 탈원전을 선언했던 유럽들이 다시금 원전으로 복귀를 하고 있잖아요. 그게 신재생 관련된 부분 이게 사실 지난 후쿠시마 원전 관련된 부분은 그 사건 이후로 탈원전에 대한 부분이 좀 이제 강도 높게 진행이 됐었다가 그러다가 지금 AI 신재생으로는 부족하다. AI 생태계에서 전력에 대한 부분 결국에는 원전이 또 핵심으로 떠오르면서 원전에서 나아가서 SMR 관련된 부분인데 이제 소형 모듈러 리액터죠. 이제 원전인데
이게 또 지금 2030까지 60기 정도 최소 60기 정도니까 실로 이제 수주 단위로 봤을 때 뭐 대형 원전이라든지 SMR 이런 전반적으로 판단했을 때 거의 한 수백조 되지 않을까? 100조는 그냥 겉들이 넘지 않을까요? 수주 잔고 관련된 부분이 거기서 몇 프로만 좀 잡아온다라고 해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기자재랑 이런 뭐 가스터빈 주기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핵심을 갖고 있는 뭐 EPC까지 해가지고 다 할 수 있는 건데 그러면은 결국엔 여기서 추가적인 실적이나 성장성 사이클이 이제 시작되고 원전에 대한 사이클도 뭐 이런 IT 반도체처럼 짧게 확 가는 게 아니고 길어요. 조선처럼. 그래서 저는 지금에 대한 추세 좀 이제 아마 좀 올랐다고 해서 팔기보다는 지금 구하는 중심을 잡아서 오히려 좀 더 키워가는 부분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면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네 오늘 조금 그래도 괜찮은 흐름 보였다가 오후에 눌린 게 좀 아쉽지만 그래도 괜찮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해볼게요. 자 그리고 또뭐 알테오존 바이오가 최근에 좀 눌립니다. 뭐 의약품 관련된 부분은 일단은 의약품 관련된 부분 지금 공매도를 한번 체크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최혜국 대우를 받으면서 사실상 크게 영향은 없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좀 많이 눌렸죠. 여기서 공매도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공매도를 최근에 좀 다시금 극성이고 있죠. 이들이 죽으려면은 지금 어쨌든 하반기에 키트루다 관련된 부분도 있고 아직까지는 터지지 않은 모멘텀들이 계속적으로 내포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만 여기서 이제 다시금 저는 개인적으로 흐름을 봤을 때 여기서 지금 45만 원은 다시 회복을 빨리 해줘야지 유장으로 해가지고 대차 50만 돌파 시 어떻게 강력한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 다만 이제 뭐 주봉상으로 추세적인 부분은 나쁘지 않습니다. 일봉상에서 지금 바닥권에서 다시금 이 추세에 대한 부분은 괜찮아요. 꺾인 거라기보다는 좀 눌림을 이어가고 있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추세적인 부분 괜찮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어쨌든 바이오가 지금 좀 쉬어가지만 흐름을 좀 잡아가고 지금 하나 관심 쪽으로 봤을 때는 2차전지에서 저는 엔캠이 눈에 띄더라고요. 전액 관련된 부분인데 완전한 바닥을 찍었어요. 근데 물론 뭐 이게 뭐 현금성 자산 이런 걸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 일단 차트상으로 전액의 대표 기업이고 북미 점유율 1위를 먹었죠. 왜냐 중국을 배제하고 나서는 엔캠이 전액은 1위거든요. 여기에 지금 유럽 쪽도 선점하기 위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헝가리 뭐 통해서 그렇고 프랑스 기가팩토리에 공급을 하겠다라는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봤을 때 지금 7만 원 돌파 안착에 대한 부분은 보수적으로 여기서 한 8만 원 가면 한 10% 정도 나오죠. 이 정도까지 대한 상방은 단기적으로도 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하면서 이렇게 좀 안내를 드릴게요. 이거는 지금 관심 종목으로 한번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조선 조선은 또 하필이면 얘로 가벼워서 그런가 이놈으로 좀 확 감아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오션이랑 얘네들은 좀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다. 이게 좀 이격도 맞춰놓고 오늘 딱 정확하게 지금 5일선 2번 때리고 나서 오늘 양봉 띄우는 건데 그러면 이거는 다시 12만 원 돌파 후에 다시 이렇게 추세를 잡혀가느냐의 싸움이 되겠죠. 근데 수급이 지금 보시면은 꽤 큰 수급이 들어와요. 빅머니 수급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는 12만 원 돌파 시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지금 구에서도 충분히 한 10% 정도 더 이제 상방 이어지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 그래서 혹시라도 이번 다음 12만 원 돌파 전에 다음 눌림에 이제 5일선 이탈선 보면서 그냥 타이트하게 손절 체크를 하면서 음봉 뜰 때 한번 공략을 해볼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뭐 HD 현대중공업도 그렇고요. 다만 지금 하나오션이 좀 더 세요. 왜냐면 하나오션은 필리조선소라는 걸 갖고 있잖아요. 미국의 필리조선소 그걸 인수해서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오션은 괜찮고 기세제 쪽은 이놈이 대박이죠. 벌써 8만 원을 넘었었습니다. 정말 뭐 연기금에 대한 순매수적인 부분도 좀 어느 정도 이제 또 돌았네. 오늘 외인 기간 해가지고 빅머니에 대한 흐름이 이어지고 그래서 중형단에서는 어느덧 시가총액도 지금 2조가 더 넘었네요. 3만 원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8만 원입니다. 이렇듯 지금 빅머니 수급이 이렇게 꾸준하게 좀 이어지는 거는 좀 변동성이 나타나도 키워가야 되는데 사실 보면은 3만 원대 이 변동성을 여기서 봤을 때는 이거 변동성 꽤 크잖아요. 자 여기서 봤을 때 봐서요. 여기서 지금 이게 9% 10%짜리 봉이에요. 그럼 단기적으로 여기서 이게 변동성 맞았을 때 이게 얼마입니까? 이것만 해도 지금 변동성 20%예요. 단기간 일주일 만에.
네, 이거를 자 이렇게 봤을 때는 와 이거 어떡해요 죽겠어요 막 이러잖아요. 자 그런데 왜냐면 이 시기에 우리가 공략을 한번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돌아볼까요? 자 보세요. 이 변동성이 지금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2만원대가 지금 벌써 3배 넘게 갔습니다. 자 이렇듯 지금 변동성에 흔들리지 말고 빅머니 들어온 거는 좀 중심을 잡고 기업에 대한 성장에 대한 부분을 보고 좀 여전히 이 부분에 대한 흐름은 유효하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좀 압축해서 보여드리는 거고. 자 오늘 카카오가 사실 이때가 좀 기회였나 싶어요. 이게 AI 국가대표 선정할 때 카카오는 탈락됐죠. 자 그런데 실적에 대한 부분 역시나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어요. 이게 좀 더 반응을 했던 게 증권사 리포트들은 큰 서프라이즈에 대한 그냥 실적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게 깜짝 서프라이즈를 나오니까 이렇게 반응을 한 거고, 콩콜에서 이제 오픈 AI의 그 결과물에 대한 부분이 이제 다음 달부터 해가지고 좀 확인이 된다라는 부분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실적, 성장 그리고 모멘텀 이 3박자가 딱 맞아 떨어지니까 상승을 해줬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도 괜찮게 들어왔어요. 좀 빅머니 흐름을 들어왔습니다. 외행기가 좀 세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쉽게 꺾이지 않을 거고 이제 아마 눌렸을 때는 저는 6만 원에 대한 지지를 테스트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요거 한번 체크만 해주세요. 자, 이 정도로 봐주시고 그리고 또 뭐 바이오 지금 봐드렸고 반도체 핵심적인 부분도 봤고 좀 약간 테마돈에서 볼 게 뭐가 없나 좀 찾고 있지만 자 근데 굳이 뭐 테마보다는 이렇게 빅머니 가는 게 낫죠. 왜냐 APR도 계속적으로 좀 흐름이 이어지고 있지만 내일 달바 글로벌 실적 나옵니다. 그래서 좀 APR에서 달바 글로벌로 이어진 흐름인데 빨간선 기준선 또 돌파니까 급등 나왔던 흐름 보이시죠? 이때는 이런 거는 한번 추격을 해볼만 해요. 기준선 돌파했을 때 추격해볼만 하다. 내일 실적 발표 때 이 잔량 같은 거 해가지고 24만 원 이게 빵 가거나 아니면은 실적 발표 때 빠른 대응 판단해서 대응을 해 나가는 거 그 부분 좀 보면서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뭐 엔터 쪽이 지금 꽤 괜찮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DOE 같은 거 지금 바닥권에서 돌렸잖아요. 그래서 DOE 같은 거 지금 5만 원 이게 바닥권을 잡혔다라고 좀 볼 수 있어요. 좀 긴 호흡에서 대시돼서 이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부분. 그러면은 지금 이제 5만 1,000원 구간에서 바닥이 잡힌 상황에서 물량을 소화해놓고 지금 이 단계적으로 형성된 이거 볼게요. 여기 빠졌을 때에 대한 물량, 이 구간에 대한 물량을 지금 5만 1,000원 소화하면은 6만 원까지는 좀 빠르게 갈 수 있어. 지금 구간에서 그래서 한 15% 정도는 그래서 매수세가 그 수익적인 부분을 기대해 볼 수 있고 그러면 여기 돌파 시에 다 지금 추세 잡혀서 신고가 흐름도 기대해 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어 괜찮고 JIP도 지금 기준선 상승 돌파했기 때문에 긍정적 흐름 이어갈 수 있다라는 부분. 이 정도 압축하고 제가 하나 테마 관련된 부분으로 좀 말씀드리면은 블루엠텍이 얘가 뭡니까 유통이잖아요. 위고비랑 지금 마운자로 출시를 앞두고 있죠. 요것도 지금 유통사를 블루엠텍이 진행을 하니까 위고비보다 좀 저렴하게 하니까 요 부분도 테마단으로 한번 붙지 않을까. 무증하고 나서 지금 물량이 안 빠졌어요. 눌림에도 물량이 안 빠졌어요. 그러면 요건 아직까지는 물량을 일부 갖고 있다라는 건데 얘 갈 때 꽤 세게 갑니다. 그래서 지금 거에서 한번은 트라이 해볼 만하다. 너무 좀 무리한 금액 말고 갈 때 최소한 10% 그 이상은 갑니다. 그 정도 해가지고 지금 장기 입형에서 왔다 갔다 계속 하고 있죠. 왔다 갔다 왔다리 갔다리 하얀색 장기 입형에서 왔다리 갔다리. 요거는 한번 일부 정도 제가 잡을만하다. 잡으면 그래도 용돈 정도는 되지 않을까 하면서 요거 하나 오늘 좀 소개해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주도 업종에 대한 부분 계속 키워가는 거는 어쨌든 뭐 지금 상승 장세가 지난 이게 좀 방송 중에 갑자기 목이 확 막히네요. 지난 코로나 당시와 계속적으로 비교해 드리지만 그때처럼 모든 종목이 다 가는 거 아니에요. 이를테면 최근에 보세요, 여러분. 상승 지수는 상승하는데 종목 수가 상승 종목 수가 몇 개였습니까? 막 2,300개예요. 2,300개. 거의 뭐 하락 수준과 하락이 장악하는 그런 2,300개 좀 오버하고 한 4,500개요. 4,500개. 한 2,000 한 4,500 종목 중에
그렇죠. 이렇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코로나 시기처럼 모든 게 다 간가 다 간다. 그게 아니가 그게 아니라 이렇게 지금 우리가 선별해서 좀 빅머니 수급을 좀 타서 가야 되는 부분. 자, 그러면은 하나만 더 펩트론. 이거 아직 안 깨졌죠. 신고가 플로인데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입니까? 7조 2천억이죠. 이거 10조까지는 보거든요. 지금 10조면은 계산해봤을 때 지금 상장 중에 2,300만 주니까 2,500으로 때렸을 때 그래도 40은 가겠죠. 40 한 2, 3만 원까지는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구원에서도 충분히 2, 30%에 대한 상승 여력이 있다는 거잖아요. 마침 또 하나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는데 그 리포트는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요거 하나 말씀드려야 되겠다. 네, 제가 운영하고 있는 지금 이게 그냥 이거는 정말 단순하게 순수 그 자체예요. 스터디 관련된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 통해서 제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침 딱 그 하나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 스터디 차원에서 한번 자료 공유해드리고 마감할게요. 네. 자, 펩트론 지금 이거 25년 8월 7일 하나네트. 네. 요거 지금 제가 올려드렸습니다. 이거 지금 어떻게 들어오냐면은 제 수통 제 지금 스터디방은 유튜브에 지금 보시는 영상에서 아래 더보기 보시면은 나와요. 제 채널 여기 보시면 메인에도 이렇게 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 들어오시면은 이 안에 링크 자유롭게 왔다 갔다 됩니다. 다 공개되어 있는 채널이어서 링크여가지고 왔다 갔다 하시면 되니까 이 부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셔서 한번 같이 좀 뭐 스터디하면서 키워나가고 그렇게 그런 식으로 좀 참고해서 활용해 나가도 괜찮습니다. 아셨죠? 네, 이상 코드블랙이었습니다. 오늘 또 고생 많으셨고요. 변동성이 나타나지만 그 변동성에 정말 끝에 다다랐을 때 뭐 저도 많은 실수를 했지만 계속적으로 그 실수를 줄여나가면 됩니다. 이번에 또 하나 한번 줄여나가서 지금 좀 답답한 흐름도 이어지고 있지만 물론 그 안에서 또 챙길 건 챙겨 나갑니다. 네, 그렇게 해 나가면 됩니다. 네, 이상 코드블랙이었습니다. 오늘 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